네, 안녕하세요. 저는 IM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담당 김명실입니다. 오늘은 올해 2분기 채권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2월달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로 낮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국내 경기의 방향성은 이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축소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로 트럼프 관세 정책 같은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 때문에 성장 부담 증대 간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표에서도 정리했듯이 정치 리스크 축소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정부 정책 기대라든지 추경 집행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에 반해서 통상 환경 정책 변화라든지 신용 리스크 악화 그리고 금리 인하의 저해 요인 같은 경기의 부정적 요인들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부정적 재료에 의해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제 한국은행의 2월 수정 경제 전망치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1.5%라는 성장률 전망치 숫자를 전망하면서 여전히 한국은행은 국내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의 하반기 반등 가능성들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국내 경기 특히나 민간 소비의 반등 시점 자체는 올해 하반기보다는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가 국내 고용이라든지 경제 심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한은이 과거처럼 1% 기준금리대로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낮춰갈 가능성 역시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가계대출 문제 그리고 고환율 같은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 요인이 과거 대비 높아진 점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제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건설 투자 관련된 항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래 오른쪽 차트는 올해 1월 이후부터 법정 관리를 신청한 국내 주요 건설사들입니다. 이름 들어보신 건설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건설사들이 현재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수주 착공 부진의 영향들이 본격화됐고 두 번째로는 PF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중소형 건설사들의 차환 부담이 증대되면서 여전히 하반기에 국내 건설사들의 회복 반등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봤을 때 한국은행의 경기 전망 자체는 여전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높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성장률 하향 조정까지도 저희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4월 달부터 시행될 수 있는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 영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성장률 1.5%라는 숫자에는 관세 정책에 관련한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반영이 돼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트렌드 자체로는 일방적인 관세 부과보다는 글로벌 보복 관세 현상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기분보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가까워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성장률 충격치를 고려해 본다면 적어도 비관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된다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3%에서 1.4% 그리고 내년은 1.2%에서 1.4%까지 더 내려갈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신용 리스크의 확산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래 차트는 PF 2차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우려가 되는 익스포저를 정리한 차트고요. 전체 PF 사업장의 포지션이 한 210조 원 정도 가량해서 부실 추정으로 추정되는 익스포저는 23조 원 저조로 추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잔고의 한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금융권들의 대손 충당 비율은 상호금융이 한 36%, 저축은행이 45%, 여전사가 44% 정도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현재 저축은행의 올해 PF 물건 중에 브릿지로는 12%, 그리고 본 PF 중에 14%가 고정이하 여신으로 추가 전이 가능성이 높게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PF 사업장 정리 진행 상황 역시나 최근 이제 작년부터 금감
금감원에서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각과 경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으로 평가받던 자산이 자산 경공매와 상각을 통해서 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자산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주요 금융사들의 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 가중과 손실인식 가속화 역시나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로 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3월 13일 금감원에서 보험업권의 자본 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제 현행 킥스 비율 150%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킥스 비율 수준을 인하를 하겠다라는 검토였습니다. 사실 이제 킥스 비율 하락 자체는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작년 국고채 금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뭐 평균값 기준으로는 50bp 정도 빠지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자체가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 지급 여력 비율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정확한 자본 비율을 알 수 있는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은 2023년 3월 말과 2024년 9월 말 비교를 해서 약 한 12.5% 정도 감소하는 추세들이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제 현행 킥스 비율 매칭을 위해서 후순위채 발행들을 급격하게 늘렸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1조 원대 발행되던 후순위채 발행 자체가 올해 3분기부터 시작해서 3조 원, 4조 원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 완화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초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요인 측면에서 보험사들의 초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 여력은 줄어들기 힘들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앞으로 시작해서 연말까지 시장금리가 더 빠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중소형사들 보험사들 중심으로 후순위채 발행 한도가 거의 소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오른쪽 상위 차트는 지급 여력 비율의 금리 민감도 분석입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1% 정도 빠지면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 비율은 생보사들 기준으로는 24%포인트, 손보사는 30%포인트 정도 빠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최소 30bp 정도 금리가 더 빠진다면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최대 9%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50bp 정도까지 빠진다면 지급 여력 비율은 최대 15%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킥스 비율 하락에 따라서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늘리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중소형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 한도가 거의 소진됐다는 점입니다. 결국에 금리가 더 빠지면서 킥스 비율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중소형 보험사들의 특히나 후순위채 발행 여력이 없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초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는 더 확대될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PF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중소형사들 보험사들 중심으로 자본의 건전성 자체가 떨어질 부분들까지 국내 크레딧 시장의 부정적 이슈로 파급될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만 따지면 연초부터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최근까지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올해 3분기 정도에 종료가 될 가능성들이 크고 금리 인하 종료에는 앞서 말씀드린 크레딧 이슈의 발발로 인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향후에 벌어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통화 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2월달 금통위를 통해서 주요 한국은행 총재의 내용들을 정리를 했지만 주요 골자 자체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남겼다라는 점입니다. 당장 4월 달에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높지만 저희 예상키로는 5월 달 정도에는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중에 한 차례 더 인하를 통해서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25%까지 내려갈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낮은 기준금리 수준 유지 또는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부담감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토호제 관련된 이슈가 발발되면서 부동산 가격들이 다시 한 번 더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4월부터 시작될 트럼프 관세 정책발 시작해서 환율에 대한 변동성 역시나 추가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펀더멘탈 경로만 봤을 때는 2년 연속 국내 성장률 수준 자체가 잠재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만 보면 당연히 1%대 수준까지 금리를 내려야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재료 때문에 한국은행이 당장 1%대 금리를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25%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 금리의 하방을 지지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국고채 금리에
금리의 밴드가 3년 기준으로는 2.47에서 2.68 정도에 움직였습니다. 추가적인 그 기준금리 인하폭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기준금리 그 3년물 자체가 2.50대까지 하락한 상황이 돼서 뭐 3년물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뭐 다른 구간 대비해서는 하락의 룸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10년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고채 10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재정정책과 추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정책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예산안은 작년 대비 한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뭐 4월이든 5월이든 이제 추경이 직접적으로 단행이 된다라고 고려를 해본다면 뭐 추경 규모가 20조 원 정도라고 산정을 해보면 예산안 증가액은 한 5.5% 증가될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5.5%라는 숫자 자체도 과거 장기 평균 증가율 6.4%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치가 중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예산안 자체는 확대 재정보다는 긴축 재정에 가까운 편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뭐 소위 말해서 미국과 같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적 부담감들은 글로벌 대비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추경이 진행돼서 채권 발행이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수요로 충분히 소화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0년물 금리의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0년 3년 스프레드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최대 30bp 정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경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생각보다 낮은 수급에 대한 고려 요인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10년 스프레드는 뭐 1분기 대비해서는 플래트닝 압력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채권 시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목에서처럼 1분기 대비 현재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내러티브는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위 차트는 미국채 10년물과 S&P 지수 추이고요. 트럼프 당선과 취임, 그리고 취임부터 현재까지의 궤적을 그려왔습니다. S&P 지수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6%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한 27pp 정도 빠졌습니다. 하락했습니다. 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같은 방해 요인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 경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작년과 다르게, 그리고 트럼프 당선 직후와 다르게 부정적인 흐름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2월달 소매 판매 지수와 주택가격 지수를 봐주시면 2월달 소매 판매는 예상치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향후에 소비라든지 경제활동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3월달 NAHB 주택시장 지수도 7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을 나타내면서 결국에 향후에 뭐 작년 대비해서는 소비와 주요 주택 관련된 지수들이 둔화될 여지가 큰 측면들이 이렇게 채권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안정 의지입니다. 아래 표는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국채 10년물 금리 관련 내용들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핵심은 10년물 금리를 무조건 내려야 한다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의 지금 빈자리, 이 빈자리라고 하면 연준이 지금 신중한 스탠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워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잠재적 경계 침체를 우려하는 발언들을 통해서 미국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형성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재정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 10년물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른쪽 상위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한 차트입니다. 제일 진한 파란색 라인이 명목 국채 금리고요. 그리고 주황색 라인이 미국 10년물에 반영되어 있는 텀 프리미엄, 그리고 나머지 두 지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장기 국채 금리, 단기 국채 금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트렌드는 최근 고점 4.8%까지 올랐다가 현재 기준으로 4.3%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50pp 정도 빠졌는데 그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텀 프리미엄의 축소였습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정부 지출 감축에 대한 의지가 텀 프리미엄 축소로 반영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약 50pp 정도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2분기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2년물 국채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고민을 좀 해보면
일단 3월달 FOMC를 통해서 비록 정책금리는 동결했지만 드디어 연준이 QT 축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월간 국채 상황은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축소를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꺾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로 추론해 봤을 때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적 준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장 5월달 같은 경우는 동결로 발표가 될 가능성들이 높지만 이 두 가지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서 현재 6월달 컨센서스는 굉장히 높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인하 전망이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미국 10년물 국채, 미국 2년물, 특히나 단기 국채 금리는 6월달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면서 4%대 하회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재무부의 정부 지출 감축 의지 때문에 금리가 이만큼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 2분기 때 시장이 원하는 건 재정 지출 감축에 대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나온 FY 기준 재정 적자의 누적 추이를 과거 수준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FY25 기준으로,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2월 달 누적치 기준으로는 작년을 이미 압도적으로 능가를 했습니다. 약 4천억 달러 넘게 작년과 비교해서 초과가 되면서 현재 재정 적자의 감축 의지 자체는 나왔지만 실질적인 숫자에 반영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에 얼마만큼이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텀 프리미엄이 추가로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멈출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 행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한 숫자에 대한 확인들이 나올 경우 미국 10년물 금리는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만약에 행정부의 말과 다르게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한 숫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면 텀 프리미엄의 축소는 중단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금리는 상당 기간 한 4.3%라는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정책 자체는 여전히 완화 환경이 대세입니다. 제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정책금리 방향에 대해서 이제 색깔로 표시를 좀 해봤는데, 오렌지색이 금리 인하 국가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금리 이상을 한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리 인하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상을 한 국가는 일본, 브라질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FOMC를 통해서 올해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올해 연말까지 50bp 정도 금리를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ECB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이 지출 축소에서 재정 지출 확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일시 중단 가능성들도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연내 50bp에서 최대 75bp 정도의 추가 인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1월달 소비자 물가가 이미 4%를 친 상황에서 크게 물가에 대한 궤적이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연내 1회 정도의 추가 인상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은 지금 이미 작년 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14년 만에 바꿨습니다. 온건 기조에서 적절히 완화적 기조로 조금 더 완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올해도 앞으로 특히나 2분기 정도에는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적극적인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이 긴축보다는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조금 정할 시기가 필요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선물 시장에서는 6월달 인하 그리고 9월달 인하 두 차례 인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2년물 국채금리의 밴드는 4%대 아래로 치우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10년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재정 적자에 대한 남은 숙제를 어떻게 해소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 적자에 대한 숙제를 해소를 하고 거기다가 경기 둔화에 대한 확실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중간값에서 아래쪽으로 향할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현재 밴드 상단에 머물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단보다는 조금 하단에 가까워질 가능성들을 조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추후에 재정 지표와 실무, 고용 같은 하드 지표에 대한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채권시장 2분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